임모경 의원입니다. 정봉규 회장님,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축구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뭐 표현상 약간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익숙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그 답변들을 들으시면서 절차상에 진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0차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차에서 정의성 위원장이 3명으로 추천을 마쳤고요. 아니죠. 지금 거기서부터 문제가 지금 두 사람의 얘기가 다릅니다. 저희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박주호 의원과 정혜성 위원장님의 말이 너무나 달라요. 박주호 의원 좀 일어나 주실 수 있겠어요? 정혜성 위원장님이 앞으로 나오실래요? 박주호 의원이 앞으로 나오실래요? 정혜성 위원장님은 10차 회의에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모든 것을 이임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사람의 결정권에 있어서. 그렇죠? 박주호 의원은 10차 회의에서 그렇게 이임한 적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를 하기는 했지만 모두가 언론에 나가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능력이 좋은 5명의 감독님을 이제 똑같이 검토하고, 그리고 똑같이 위원장님이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걸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주호 의원은 지금 5명이라고 지금 압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혜성 위원장님은 3명으로 압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은 10차 회의를 했는데 왜 다른 얘기가 나오죠? 회장님, 지금 듣고 계시죠? 예. 도저히 지금 이해를 할 수 없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0차 회의에서부터 지금 10차 회의가 저는 정확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듣다 보니 10차 회의부터 10차 마지막 회의에서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5명이라고 하고 3명으로 추천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혜성 위원장은 3명으로 압축해서 그거를 동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인 강화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7표가 동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6표가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한테 일임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대면으로 일단 우선 국내 감독인 홍명보 감독은 국내에 잔류하고 있으니까 외국 감독 2분, 박은호랑 거스포의 2분을 대한축구협회 3층에서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회에서 최종 회의가 끝난 다음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동의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위원장님은 또 동의를 받아서 3명, 외국인 2명은 화상으로 지금 면접을 봤다라고, 면담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를 지금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들을 해주셔야지. 지금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아마 이거를 보면서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 생각엔 10차 회의록에 아마 다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박주호 의원이나 저나 일단 10차 회의까지의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왔는데 거기서 서로 말이 달라졌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10차 회의 때 마지막에 득표수를 우리가 추천한 득표수에 따라서 그 나머지는 위원장한테 우리가 일임을 하자 하면 좋다 해서 그 다음에 득표수에 따른 어떤 7표, 6표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해서 분명히 그 다음에 순위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제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10차 마지막 회의에서 17명의 후보가 있었죠? 네네. 그것도 중간에
5명인가 어느 모 의원이 끼워 넣어서 갑자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7명에서 지금 순위를 먹였다고 하는데 지금 박주호 의원은 그 현장에서 5명이라고 합니다. 박주호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정혜성 위원장은 이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촉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합니다. 회의 기록이. 네, 1차 제시마 씨 감독까지 하는 과정은 1, 2, 3순위를 정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진행된 것으로 모두가 공유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표가 7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그냥 좋은 감독이 어떤 좋은 감독, 능력이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복수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감독이 우리 축구 발전 그리고 축구 여러 가지 제시마 씨 감독을 뽑는 과정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저도 이 안에 있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리감이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보고가 되는 이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위원장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말씀드리는 건 회의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회장님. 네. 네,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지금 이 한 자리에 패밀리가 다 나와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감독대로 절차에 문제 없이 자기는 선임됐다. 최종 자기가 1순위라고 해서 마음의 결정을 했다. 축구 발전을 위해서 그 일주일 전에 감독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십자 회의에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십자 회의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박주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시마 씨 때 랑 마지막 10차를 박주호 의원도 똑같이 10차 위원 때 누구를 선임하느냐는 정혜성 위원장이라고 동의해줬다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께서 그 중에서 제일 위에 3사람을 보고서 결정하고 순서를 매긴 게 그렇다고 저는 회장님, 같은 지금 이야기를 박주호 의원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5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10차 회의에서 이거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박주호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5명이든 3명이든 모든 절차를 위원장에게 동의했다. 이 말씀 한 건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일부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일부 지금- 어떻게 지금 일어나서 답변을 박주호 의원은 일부 동의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저는 동의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임에 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박주호 의원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박주호 의원은 일부 동의했지만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저 역시도 동의를 한 건 맞고요. 하지만 제시마 씨 동의를 했다는 거는 이 제시마 씨 하는 과정, 감독을 뽑는 이 점수에 따라서 정말로 이 한국 축구 발전에서 뽑을 수 있는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뽑는 걸 위원장님에게 맡기는 이 5명을 후보를 뽑아놓고 그 위원장님에게 그 마지막 위임을 맡기는 걸 동의를 한 거고요. 하지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중요시 여겼던 건 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전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축구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 요소들이 있는데 전술적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경험 이 3가지가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의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을 뽑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리더십 경험도 추가적으로 보면서 뽑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회의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단의 중요성을 말을 했습니다. 감독님도 중요하지만 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번에 벤투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벤투 사단이 성공적으로 이뤄낸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룸으로써 그 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지도자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더 한국 축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국가대표 감독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게 계속해서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결과가 나고 혼란스러웠던 점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잡하고 괴리감이 느끼는 거는 사실 그 정확하게 이제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하고 마지막 그 회의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제시 마시 감독은 뭐 훌륭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도 그 초청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세금 문제도 저희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결국에 그 제시 마시의 그 결론은 그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도 그 와중에 그 협상 와중에 뭐 정혜성 위원장도 제시마시 감독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그 제시마시 감독이 그 카나다 저희와 협상하는 과정에 카나다랑 같이 내고를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벤투 감독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뭐 벤투 감독이 꼭 1순위는 아니었었습니다. 1순위는 그 베르베 르나르 감독이 1순위였는데 그분도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뭐 올 것처럼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거기 모로코 뭐 왕이랑 뭐 이야기해야 된다 만다 이렇게 하면서 그 본인의 그 축구협회 그 대한축구협회에 지렛대 삼아서 그쪽이랑 레고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 했던 거는 그 케이로스 감독 그 이란 감독 했던 분이 그 2순위로 그때 됐는데, 이분도 뭐 한국 온다 이러다가 뭐 마지막 계약은 안 하고 그러고서 콜롬비아하고 3순위로 한 게 그 벤투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런 거를 계속 말씀 안 드렸던 이유는 뭐 누가 1순위고 누가 2순위고 뭐 기왕 같이 결혼을 했는데 네가 3순위였다 4순위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항상 오시는 분을 최고로 이렇게 잘 모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과정을 그 과정이 어땠었다 뭐 이런 거는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여가지고 계속 이런 거를 이야기 안 하도록 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이용수 이사께서 정몽규 회장님, 예, 그까지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아니까요. 예, 그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체육계 인사분들 뭐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뭐 하신 점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뭐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이건 한국 체육계가 정말 저는 기로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서운하시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대답한다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축구협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언론인으로서 서울 광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의 함성 소리에 스튜디오가 쿵쾅거리고 스튜디오가 움직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IMF 때문에 어려울 때였는데 그 역동성을 바탕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 국민들은 축구협회의 문제든 대한체육회의 문제든 배드민턴협회의 문제든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그 절실한 공감대가 여야의 합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홍 감독님이 대한민국 축구에 끼친 큰
스타로서 또 국민 영웅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폄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잘못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홍 감독님 잠깐만 좀 앞에 좀 나와주시죠. 이제 팬들이나 국민들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누굽니까 좋은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 그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시면 뭐 손흥민이라든지 김민재라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의 그 실력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뭐 다 언론이든 어디든 다 말씀해 주셨듯이 대한민국의 안에서의 어떤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축구가 발전하지만 앞으로 이런 선수들을 다시 우리가 보유한다는 보장은 또 꼭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보장은 없지만 또 앞으로 어떤 선수들이 나올지도 저희가 예측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력 부진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이런 감독 선임과 모든 축구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킨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뭐 당장 경기력을 끌어올리기라는 거는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기력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PPT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몽규 회장님이 그 구체적인 뭐 표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적절치 않다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짧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후보들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추천수 7표, 박은하가 7표, 또 뭐 카사스가 6표, 호예시 6표 이렇게 돼 있는 정혜성 전 위원장이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잠깐만 나오시죠. 그러니까 올해 6월 21일 그 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됐다 이렇게 회장님께 보고 드린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이후에 보고된 표를 보면 최다 추천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다 추천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위원회 전체 인원수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이게 7표, 네, 6표 나왔으면 네. 홍 감독이 최다 다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동표로 나온 박은하 감독과 홍명보 감독이 아니 최다라는 건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2명을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홍명보 감독이 표를 제일 많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두 명이 같은 7표로 받아 동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홍명보 감독이 최다 투표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차순위 박은하 포에스에 대해서도 대면 면담을 지시한 뒤에 지시를 했는데 면담을 앞둔 6월 28일 날 갑자기 구두로 이제 우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과정이 네. 도무지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홍 감독을 염두에 두고 한 과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종적으로 저희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마지막 순위를 가리는 감독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이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박주호 전 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예. 당시에 전광위원이셨죠? 네, 지금 우리 정혜성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복수 투표였고요. 예. 네, 그리고 투표가 아닌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예.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투표가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임했다는 부분은 위임은 모두가 5명의 좋은 감독을 그래도 지금 가능성이 있는 능력이 좋은 그런 감독을 5명을 최상위에 올려놓고 그 감독을 모두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 판단은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안에서 위원장님만 여기 팀이 모두 한 팀인데 위원장님만 책임을 지는 건 너무나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같이 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럼 1, 2순위 동일표가 나왔는데 1순위를 홍명보 감독으로 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 부분은 한 번 더 회의 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건 투표가 아니고 그냥 각자의 개인의 왜 이 감독을 그냥 좋아하는 감독 복수 투표기 때문에 그 12명 그리고 16명에 되는 감독을 복수 투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좀 전에 제시 머시 감독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싸서 포기한 게 맞습니까? 저는 제시마시 감독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원장님도 제시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셨겠지만은 마지막은 이제 돈과 관련해서 연봉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협상에 틀어졌다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 제시머시 감독도 본인이 그 해외에서 받는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클린스만 감독이 뭐 연봉 30억 정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제시머시 감독이 굉장히 과다한 그 연봉을 요구를 한 걸로 아십니까 혹시? 어떤 협상 진행 사항은 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시마시 감독과 이야기를 한 적 수차례 줌 미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 축구에 대한 발전 그리고 자기의 명예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절차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감독을 이미 염두에 두고 배제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로 느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 위원회에서는 항상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결과적으로 브리핑을 할 때는 국내 감독이 선임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